근 1년 만입니다. 다시 본격적으로 채널을 운영해보려 하는데요. 참고로 본 채널은 K컬처 보이스 채널의 서브 채널로 메인 채널과는 다르게 좀 더 자유로운 주제와 형식을 추구합니다. 클립의 길이는 3에서 5분 정도로 다소 짧게 가져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재기장 첫 번째로 성견지명이 돋보이는 오래된 외신 기사를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2014년 덴마크 최대 일간지 폴리티큰에서 발행된 기사로 당시에 무려 6면의 지면을 채운 기사입니다. 당시 우리의 한류는 아시아 지역을 선도하고 있었지만 서구권에서는 미미했던 흐름. 그런데 마치 몇 년 후 K-팝을 중심으로 한 한류가 유럽에 퍼져나갈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한 기사입니다. 통찰력이 엿보이는 그런 기사. 그 제목은 언젠가 올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를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까? 한국이 온다. 아시아에서 중동까지 세계 한류 팬들은 이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급격히 성장한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 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크게 유행하고 있는 게 한류다. 이제는 그 기세가 중동, 북아프리카, 남미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덴마크 인구는 580만 명, 국토는 한반도의 5분의 1 수준. 전형적인 북유럽 국가로 이웃한 독일, 영국 등의 대국에 비해 문화적 동질성이 강한 국가입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평등의식이 유럽 내에서도 매우 강한 국가로 타 문화에 대한 수용도 측면에서도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이런 그들의 개방성은 기사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K-팝은 서양 음악에 영향을 받았지만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해왔다. 어떤 이들은 이를 한국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애플은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쓰는 방식으로 자신의 품질을 유지한다. 즉 지금 시대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으며 상호 협력 방식으로 시너지를 내는 것이다. 기사도 짚고 있듯 굳이 대중문화의 현대적 특징을 말하지 않더라도 문화의 본질이라는 것이 어느 한 국가만의 것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기사는 이어 현지 독자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우리나라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특히 한일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기서는 한 차원 높은 승리라는 평가가 인상 깊습니다. 한국은 35년간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였다. 한국인들은 미해결 문제가 있음에도 사과하지 않는 일본에 대해 분노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류붐이 일본에서 거세게 일었을 때 어쩌면 한 단계 더 높은 승리를 거둔 것일지 모른다. 이와 더불어 한류의 영향력으로 주목하는 조금은 색다른 것. 바로 평화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서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류는 평화를 의미한다. 한류는 엔터테인먼트뿐 아니라 패션, 화장품, 음식, 심지어 의료 분야까지 아우른다. 그들이 만든 문화의 물결은 한국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중이다. 한류는 이 국가에 950억 달러의 경제적 기여를 한다. 그러나 한류의 진정한 가치는 한국의 이미지를 바꿔준다는 점이다. 기사는 물론 좋은 점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기사가 나온 2014년 당시 서구권에서 한류를 봤던 부정적 시각들도 소개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장형 아이돌이나 계약 문제 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기사의 전반적인 논조는 긍정적이며 그 시기를 염두에 뒀을 때 매우 앞서 나간 기사. 한류를 향한 긍정적 평가. 물론 이것도 한국인으로서 기분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보다도 저는 미래 트렌드를 정확히 읽어내고 평가해내는 그들의 언론 역량이 더 부럽게 느껴집니다.